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대위 체제를 향해서 속도전을 펼치는 등 거센 쇄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에서도 아니 우리는요.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바라볼 건데요. 빨리 우리도 비대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선빵은 뺏겼습니다. 선빵 뺏겼기 때문에 더 세게 해야죠. 당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가 주 3회 재판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 비대위가 들어선다는 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신다는 얘기겠죠.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하고 새롭게 통합 비대위로 가자. 자, 한국일보 일면 보시겠습니다. 비명계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인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사퇴는 기본이고 비대위를 꾸려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아까 얘기만 하니까 통합 비대위 얘기 나오던데 이것도 뭐예요? 조홍천 의원한테 들어보니까요.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새롭게, 그러니까 현 지도부 다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이걸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이제 개파와 상관없이 뭐 친명이든 비명이든 개파를 통합하는 방식의 비대위를 새로 꾸려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앉혀야 된다 이런 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읽힙니다. 예. 자, 이제 목소리가 막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니 왜 우리는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 이걸 그냥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주류 민주당이 사실상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삼총리 연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정통 민주당은 그쪽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당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뭐 사당화에 대한 논란, 뭐 친명, 비명 이것만 가지고 지금 공천이 좌우되고 앞으로 당이 꾸려진다. 이거는 과거 우리가 알아왔던 정통 민주당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딱 움켜쥐고 있는 것대로 관철이 돼야 되겠는가? 이게 공당으로서의 자세인가라는 거는 비명계, 지금 이제 뭐 혁신계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의 목소리는 자기들 공천과 결부시켜서 하는 얘기로 이게 뭐 폄하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그것까지 다 내놓고서 얘기를 해요. 우리 공천과 상관없다. 나 우리 공천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아예 다 그냥 그렇게 선언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결이 굉장히 다른 게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하고 빗대어 가지고 막 자꾸 물타기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은 당에서 원래 당신 정치하던 그곳에 공천 받으세요라는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고 예. 이분들은 원래 내가 1군데에서 배제되고 쫓겨나게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의 얘기는 사법 리스크, 사당화 논란 이것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공천 파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그나마 이분들은 그래도 공천 안 줘도 돼요 수준이잖아요. 내가 민주당에 있고 나도 총선 생각 지금 있지만 출마할 생각 있지만 비록 나한테 공천 안 줘도 나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만큼 어렵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사람은 출마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에 정치 안 한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그게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당합시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자, 멋있게 지면 뭐 하느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멋없게 지는 게 최악입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막 의원총회 열리고 이탄희 의원이 뭐 눈물까지 흘렸다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용인병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크게 울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복수의 의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현행 선거제대로 가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아서 전체 정치 상황을 볼 때 소수 정당이 원내에 좀 입성해서 정치 다양화를 이루는 데 주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 병립형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해서 우리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서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한 선거구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구 확보와 의석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에 가로막혀서 지금 이탄희 의원이 다소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건데 지금 본인의 지역구까지 내려놓으면서 이 선거제를 지키겠다 이런 일환으로 읽히고요. 다만 이제 불출마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쓰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당내에서도 조금 그래요? 나 불출마하고는 안 했어요라는 여지는 있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지역구 포기했을 때도 험지 출마, 당에서 가라는 곳에 어디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22대 총선을 아예 안 나오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불출마라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땐 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도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다소 불분명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나오는 와중에 이게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제와 그렇게 결부시키지 말아라 이런 반대 여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까지는 이제 열어뒀대요. 지금 뭐 초선 의원이라든가 저런 분들 목소리를 뭐 일일이 다 왜 했지까지 들어볼 상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렇게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지금 비대위 가자고 하고 또 저 초선 의원은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저 정도쯤 됐다면 들어야죠. 근데 안 들었대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안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 중요한 시국에 왜 빠진 겁니까? 원래는 참석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 공지에도 참석으로 나왔었는데 예. 어제 오전에 갑자기 비공개로 의원총회가 전환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비공개로 하면 이제 막 할 말들 다 하니까. 네, 원래는 이제 일부 발언을 공개로 전환해서 언론에도 공개를 하는데 갑자기 비공개로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빠졌는데요. 어제 아무래도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의원총회 직전에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를 얘기했었고 예.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문제 등 이재명 대표의 의사와는 다소 반대되는 언행들이 지금 계속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를 면전에서 맞닥뜨리기가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지금 이 대표 불참과 연결되는 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원내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왜 안 오세요 했는데 원내대변인도 모른다고 했었어요? 예,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어서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당대표가 의원총회에 빠지는데 대변인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이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쇄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불참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의 답변으로는 별로 멋이 없네요. 몰라도 그래도 대표를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그냥 모른다는 발언이 최악이거든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쉽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건 아닙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동문서답 아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적어도 어제 의총에서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준연동형제 비례대표를 유지하냐 마느냐 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도 본인은 연동형 비례제 이런 것을 자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야만 과거 방식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해야만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당대표 직권으로 설정을 해서 본인 가까운 사람을 의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당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진보 원로들도 단식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비겁한 태도고 언젠가는 답을 해야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신답니다. 네. 예, 저는 왜 이 대표께서 의원총회에 안 나오셨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듣기 싫은 소리, 껄끄러운 소리도 좀 경청하는 게 리더의 가장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진보 어제 그 경향신문에서도 오늘 아침에 쇄신 없는 야당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마구 나타내고 했는데 쇄신을 하려면 일단 경청하는 것이 기본인데 조금 아쉽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해 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해 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인 이재명 대표의 조금은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적 양보. 예,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것 원래 강자가 조금 약간은 양보를 하는 게 협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하고 이제 쇄신을 하면은 정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일 날 김부겸 대표 전 총리가 이제 이재명 만나죠. 대표를 만나기로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김부겸 대표를 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만 양보하시면 우리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정권 탈환해 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양보하시라고 좀 전달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상식 전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표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막 계속 욕먹고 민주당은 뭐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도 수도권 어렵답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안 듣기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을 했는데는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이선부터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 등 불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님 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헌재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까지 좀 용단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물론 곤란한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계속 침묵하고 그리고 동문서답하면 결국은 유권자들이 답답하고 국민들이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런 태도가 저는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될 수가 있나. 그리고 의원 정도만 돼도 황당한 일인데 어떻게 당 대표인 분이 저러실까 정말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경위를 쭉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사법 리스크부터 정치적인 리스크에 말 뒤집기까지. 근데 보면은 저렇게 묵묵부답을 하시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개인 좋은 방식으로 항상 결정을 내리셨어요. 예. 말 뒤집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직전이니까 어차피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거저거 설득할 필요도 없고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거 해가지고 말 뒤집는다는 근거 자료로만 쓰일 테니까 나는 그냥 입 다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생각 없이 그냥 또 나오실 거고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내 의견 다 묵살하고 아마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비례대표도 본인 원하는 분들로 공천하시려는 결심 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당마다 선거에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들 뭐 후보 등록도 하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그 후보로 내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공천을 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최근 민주당에서 이 공천 적격 판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적격이거나 적격이거나. 근데 한 사람이 적격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전과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전과였느냐? 조선일보 일면 보시겠습니다.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두고 검증위원회가 총선 공천에 적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던 정의찬 특보라는 인물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최근에 특보 임명장 받는 저 사진에도 나오고 있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남총련 의장 출신으로 1997년 민간인을 풀악취로 몰아서 쇠파이프 폭행하고 전기 고문을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인물입니다. 응? 고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정희찬 씨가 그 1997년이죠.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분이 한총련 산하에 있는 전남대 연합대 대학교 의장 출신입니다. 예. 운동권 출신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이종건 씨라고 97년도에 전남대에 들어왔는데 그냥 구경하러 온 일반인이었는데 경찰 프락치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어허. 당시에 이제 소주를 나눠 먹은 가해자들이 예. 12병의 만취 상태로 7시간에 걸쳐서 이 이종건이라는 분을 고문하고 폭행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화면 뭐 본인 얼굴 지금 더 이상 뭐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소주가 12병이었대요. 소주 12병을 나눠 먹고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고문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형이 나중에? 그래서 당시 이제 18명이 검거됐고 저분이 결국에는 사망을 했는데 6명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정희찬이었고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때 특별 사면됐습니다. 예. 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데 지금 나오죠. 적격. 이번에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도 된다.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기념관에도 여러 번 갔어요. 거기 사진 중에 고문하지 말라라는 플랜카드 들고서 시위하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었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학생운동권 했다면서 그 괴물을 똑같이 닮아 있어요. 아니 민간인을 고문했잖아요.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반대했던 거에 똑같이 대응하는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런 분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왜 당에서 걸러내지 못하는지. 정치인 공인은 음주운전만 있어도 속죄하고 자숙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 우리 지금 건전한 상식으로 지금 와 있는데 저분은 저거에 대해서 지금 유죄 실형도 받았던 분이거든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정당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반대했던 것과 똑같이 그 괴물과 같은 행동을 닮아있던 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국민들은 그만큼 더 떠날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게 원래 1차 공천 그 적격 심사는 당에서 이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는데 이제 공지가 판정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2차는 또 공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2차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군요. 예, 근데 지금 저분이 2차에서 적격 심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당에서도 저 부분을 인지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다 공지를 해주면서 발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 대비 2차에서는 그런 공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주목되는 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 민주당이 최근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자, 이게 그동안 4.19, 5.18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어떤 논란인 겁니까? 이게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이 민주화 운동자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 이건데요. 요점은 4.19 혁명 또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피해를 본 이들도 유공자로 지정하자 이런 법입니다. 다만 이제 대상자 명단이나 공적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을 여당으로부터 받았던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을 해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제 다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라왔는데 여당이 이걸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뻔했거든요. 근데 안건 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무소속 의원, 그러니까 강성애라는 진보당 의원이 한 명 무소속 신분으로 참석을 하면서 3대3 동수를 이뤄서 결국에는 야당 주도로 전체 회의 통과를 시킨 법안입니다. 예. 예, 저 법안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보완을 하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앵커님 저기 서울에 보면 영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 나중에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마 김오랑 중령이라고 하는데 예. 이번 법의 취지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자는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 김호랑 중령도 뭐 이번에 포함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박종철 이 고문치사 사건에 이분도 저는 이제 유공자로 지금 인정을 못 받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가 지금 혜택을 갖고 있고 박종철이 됐는지 또 그때 이제 박종철 말고 이한열이 지금 포함이 됐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 말고 누가 포함이 됐는지 지금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유공자라는 분들이 892명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럼 그 892명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들이 포함되었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검증을 하자.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명단을. 그래 놓고서 법을 통과시킨다? 그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입법 과정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겠죠. 협상을 못하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의원을 예. 제1야당이 아닌 당의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탈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 국회에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예.